56번째 개념 점선면입니다. 점, 선, 면은 도형을 이루는 기본 요소입니다. 점을 연속해서 움직이면 선이 되고 선을 연속해서 움직이면 면이 됩니다. 자, 점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점을 연속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선이 되고 요 선을 연속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면이 된다는 거예요. 즉, 선은 무수히 많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면은 무수히 많은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선에는 반듯한 직선과 구부러진 곡선이 있고 면에는 반듯한 평면과 구부러진 곡면이 있습니다. 자, 그림 보면은 이렇게 생긴 게 점, 그리고 점이 이동해서 생겼는데 이제 반듯한 것을 직선, 구부러진 것을 곡선, 그리고 요 선이 이제 움직여서 면을 만드는데 반듯한 것을 평면, 그리고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것을 곡면이라고 합니다. 57번째 개념 평면 도형과 이체 도형입니다. 삼각형, 사각형, 원과 같이 한 평면 위에 있는 도형을 평면 도형이라고 하고 직육면체, 원기둥, 구와 같이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도형을 입체 도형이라고 합니다.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은 모두 점, 선, 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볼게요. 자, 평면 도형은 말 그대로 평면 위에 놓여있는 납작한 도형들이에요. 그래서 삼각형, 사각형, 원 이렇게 생겼죠. 입체 도형은 이제 평면 위에 있는 납작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입체적인 도형이에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거 이런 거 직육면체, 그리고 원기둥, 그리고 구입니다. 58번째 개념 교점과 교선입니다. 여기서 교자는 우리가 만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과 선 또는 선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점을 교점이라고 하고 면과 면 만나서 생기는 선을 교선이라고 합니다. 교선은 직선일 수도 있고 곡선일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아래 그림을 같이 볼게요. 자, 일단 교점에서 이 첫 번째 그림은 선과 선이 만나서 요 점 생겼죠. 이런 걸 교점이라 한다는 거고 또는 하나는 면이고 하나가 선이어도 여기 점이 생기죠. 만나는 점. 이런 거를 교점, 만나서 생기는 점이다 라고 해요. 그리고 교선은 이제 면 두 개, 면이 이렇게 두 개가 만나면 선이 생겨요. 그런 걸 교선이라고 하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평면 그리고 구가 만나서 요런 원이 생겼죠. 이 원도 선이기 때문에 교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선이 직선일 수도 있고 곡선일 수도 있다는 게 이 첫 번째 그림에서는 교선이 직선이었지만 두 번째 그림에서는 면과 면이 만난 요 부분 자체가 곡선이니까 교선은 직선이 될 수도 있고 곡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59번째 개념 직선, 반직선, 선분입니다. 자, 직선 먼저 볼게요. 서로 다른 두 점 A, B를 지나는 곧게 뻗은 선을 직선 AB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고 되어 있어요. 이 직자가 고들직자여서 직선은 말 그대로 곧게 뻗은 이런 선을 얘기를 합니다. 이랬을 때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직선 부를 때 두 점 A, B를 지난다. 그러니까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을 때 얘네를 곧게 이은 선, 이게 직선인데 표현할 때 이렇게 화살표 양방향을 위에다가 써서 나타낸다는 거죠. 이 뜻은 직선이 계속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으로. 자,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지만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자, 이거는 직선이 유일하게 결정될 조건이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이라는 얘기예요. 점이 하나만 있으면은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요거는 무수히 많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을 딱 한 개만 더 늘려서 두 개로 이렇게 하고 이 두 점을 다 지나는 거를 그려봐라 라고 했을 때는 오직 하나밖에 그릴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점은 알파벳 대문자로 주로 나타내고 이렇게 그다음에 직선은 소문자로 나타내요. 그래서 이건 점이고 이 직선을 부를 때는 옆에다가 소문자로 L 또는 M, N을 주로 씁니다. 그다음 반직선을 볼게요. 자, 반직선의 저 반자가 절반 할 때, 반으로 나누다 할 때 그 반이에요. 그래서 직선의 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직선 AB의 점 A에서 시작해서 점 B의 방향으로 한없이 뻗은 부분을 반직선 AB라고 하고 한쪽으로만 뻗었기 때문에 화살표가 하나만 있는 이런 기호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직선의 일부인 거죠. 직선 AB에서 A로부터 시작해서 B 방향으로 뻗은 부분을 반직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 보면은 이제 직선은
A, B 이렇게 있을 때 빨간색으로 이제 다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계속 뻗어나가는 게 직선이고, 반직선은 여기가 점선이기 때문에 이쪽 말고 이제 A에서 출발해서 요 방향으로만 가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나눠졌죠. 일부분이죠. 이런 걸 이제 반직선 AB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래 내용이 나오는데, 반직선은 이제 방향이 중요해요. 직선은 그냥 직선 AB라고 하든지 BA라고 하든지 그냥 요 하나의 직선을 나타내는 거죠. 양쪽으로 뻗었기 때문에 방향이 딱히 존재하지 않은데, 반직선은 A에서 출발해서 말을 할지 B에서 출발해서 반대로 얘기할지가 서로 다른 걸 뜻하기 때문에 요걸 좀 주의해서 나타내야 됩니다. 요 아래 내용에 있는데 일단 선분 개념 먼저 보고 아래 볼게요. 직선 AB 위에 이제 점 A에서 딱 B까지의 그 부분만, 요거는 또 이제 선분이라고 해요. 선분은 이제 선을 나눈다. 선을 나누어서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선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화살표 표시 없이 그냥 여기 짝대기로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그거를 선분이라고 하는 거죠. 자, 서로 다른 두 점 AB를 지나는 직선은 어차피 한 가지 뿐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AB라 쓰든지 BA로 쓰든지 같은 직선을 나타내요. 선분도 AB로 쓰든지 BA로 쓰든지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나타낸다는 한 가지밖에 없죠. 그런데 반직선은 시작점과 방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직선 AB, 반직선 BA는 서로 다른 반직선입니다. 60번째 개념,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정의를 할 건데요. 서로 다른 두 점 AB를 잇는 여러 가지 선이 있죠. 그 중에서 길이가 가장 짧은 것을 우리가 거리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게 가장 짧냐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림을 보면은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죠. AB를 이을 때는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요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짧게 가라 라고 하면 직선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정확히는 A부터 B까지만 얘기하는 거니까 선분 AB의 길이가 A부터 B까지를 잇는 가장 짧은 길이이고, 우리는 이거를 두 점 AB 사이의 거리라고 부릅니다. 61번째 개념, 선분의 중점입니다. 자, 선분 앞에서 배웠어요. 점 A에서 점 B까지 이렇게 직선으로 이은 것 중에 일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딱 선분이라고 하고, 중점은 가운데 중자를 써서 정가운데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아래 그림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선분을 정확히 2등분하는 점을 중점이라고 합니다. 2등분. 자, 선분 AB에 어떤 점 M이 있다고 해서 선분 AM의 길이랑 MB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얘네 두 개가 다 AB의 절반이랑 같다. 이런 식을 만족하면은 점 M을 AB의 중점이라고 한대요. 자, 그림 보면은 이렇게 있을 때 AM의 길이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MB는 여기. 그래서 이 서로가 같으면서, 그러면서 AB 전체 길이의 절반이다. 이게 AB니까 2분의 1, 2분의 1이다. 이 식을 만족하면은 요 점을 딱 가운데 있다 해서 중점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중점 M은 AB를 2등분하기 때문에 점 A하고 B까지의 거리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 M은 미드포인트, 중점의 앞글자를 따서 나타낸 거예요. 62번째 개념, 각입니다. 자, 그림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자, 한 점 O에서 시작하는 두 반직선, 앞에서 반직선 배웠죠? O에서 출발하는 반직선 OA, OB로 이루어진 도형을 각 AOB라고 해요. 자, 그림 보면은 점 O가 여기 있어요. OA, 요런 반직선이죠. 계속 뻗어나가는 거고, OB도 요렇게 반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이루어진 이 도형 자체를 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부를 때는 A, O, B 순서대로 A, O, B. 자, 나타낼 때 요런 표시 써가지고 각 AOB라고 읽고, 또는 BOA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각 BOA. 또는 여기가 이제 정확히 각을 나타내는 거니까 각 O, 또는 여기에 이렇게 항상 표시를 하고, 이렇게 보통 이제 숫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를 나타내는 이제 문자를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도 나타내요. 각 A. 각 AOB의 크기는 꼭지점 O를 중심으로 변 OB가 변 OA까지 회전한 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각의 크기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제 OB가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중심으로 이 파란색 선을 여기까지 이렇게 회전했을 때 생기는 요 양 값이겠죠? 이것을 이제 이 각의 크기라고 하는 거예요. 각 AOB에서 점 O를, 여기를 각의 꼭지점이라고 부르고,
두 반직선 OA, OB를 각의 변이라고 합니다. 자, 각은 크기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먼저 평각이라는 게 있고 직각, 그리고 예각, 둔각 이렇게 나눠져요. 평각은 각의 두 변, 앞에서 그림 봤죠? 이렇게 변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변이 한 직선을 이루는 각이에요. 그래서 그림 보면은 이렇게 펼쳐져 버렸죠. 그래서 여기 이루는 각이 180도가 되는 그 각을 평각이라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직각은 자, 방금 봤던 평각, 완전히 펼쳐진 요 각의 딱 절반. 그래서 90도가 되는 요 네모난 각을 직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예각이랑 둔각이라는 게 있어요. 예각은 크기가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각. 그래서 이렇게 직각이 딱 90도였죠. 그래서 직각보다 작은 각을 예각이라고 해요. 둔각은 반대로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각을 뜻합니다. 요게 90도였죠. 요거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은. 그래서 이렇게 예각보다는 크게 벌어진 각을 둔각이라고 합니다. 63번째 개념 막곡지각입니다.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생기는 4개의 각을 교각, 만났을 때 생기는 거니까 교자 써서 교각이라고 합니다. 교각 중에서 서로 마주보는 두 각을 막곡지각이라고 하는데 막곡지각의 크기는 항상 서로 같습니다. 그림을 볼게요. 자, 일단 무조건 직선이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직선이 만났을 때 이렇게 생기는 각 4개 ABCD를 교각이라고 하고 마주보는 두 각, 그러니까 A랑 C 마주보고 있죠. B랑 D 마주보고 있죠. 이렇게 두 개씩 마주보게 되는데 이 두 개를 각각 막곡지각이다라고 하고 얘네는 서로 크기가 같다는 거예요. 각 A랑 각 C가 같고 각 B가 각 D의 크기와 같습니다. 64번째 개념 직교입니다. 자, 직교의 직자는 직선 할 때 직, 그래서 곧게라는 뜻이고 교자는 아까 교점, 교선 할 때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곧게 만날 때 우리가 직교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 직선 AB, CD의 교각이 직각일 때, 교각, 만나는 각이죠. 그래서 두 직선이 이렇게 만나는 각이 직각일 때 이 두 직선은 직교한다고 하고 요거 표시 써서 나타내요. 그래서 앞에 뒤에 직선 AB, 직선 CD 써주고 요런 표현을 쓰면 이게 딱 직각으로 만든다, 즉 직교한다는 뜻이 됩니다. 두 직선이 직교할 때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한 직선을 다른 직선의 수선이라고 합니다. 선분과 반직선도 똑같이 교각이 직각이면은 얘네 표시는 다 똑같이 요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돼요. 자, 그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AB 직선 그리고 CD 직선이 이렇게 직각일 때 직교한다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주면 됩니다. 65번째 개념 수직 이등분선입니다. 자, 수직 이등분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선이에요. 그래서 예측할 수 있듯이 수직, 직각으로 만나면서 딱 반으로 나누는 선을 얘기를 합니다. 자, 선분 AB에 중점 M을 지나고 선분 AB의 수직인 직선 L을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이랑 같이 볼게요. 자, 선분 AB가 이렇게 있고 정가운데에 중점 M이 있을 때 이 중점 M을 지나면서 이 선분 AB의 수직까지 되는 새로운 선, 요거를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이면서 이등분을 했죠. 여기가 수직이면서 반으로 나눴기 때문에. 자, 그런 직선 L이 이제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면 표현이 L이랑 선분 AB는 수직이니까 수직 기호 이렇게 써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등분을 했기 때문에 AM의 길이랑 BM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66번째 개념 수선의 발입니다. 자, 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발이에요. 어떤 건지 이제 그림이랑 같이 볼게요. 직선 L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P에서 L이 여기 있고 점이 직선 밖에 이렇게 있죠. 이 점 P에서 직선 L에 그은 수선은 수직인 선. 그래서 이 점 P에서 L에다가 수직인 선을 딱 그어요. 얘가 수선. 자, 이 수선이랑 다시 이 밑에 있는 직선 L에 교점이 생겼죠. 여기 만나는 점. 바로 이 점을 점 P에서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선의 발.
자, 점 P 요거랑 직선 L 사이에 거리를 구해라. 그러니까 점이랑 직선 사이에 거리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는 항상 요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그 수선의 발이랑 점 사이에 거리를 구해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써져 있죠. 점 P랑 직선 L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직선 L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P랑 이 점에서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 사이의 거리를 구합니다. 즉 거리는 선분 PH 길이랑 같습니다. PH.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수선의 발을 이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67번째 개념, 점, 직선, 평면의 위치 관계입니다. 점이랑 그 다음에 직선이랑 평면, 요 세 개 사이의 위치의 관계예요. 어떻게 위치할 수 있는지. 첫 번째는 점이랑 직선의 위치 관계. 점이랑 직선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점이 이 그림처럼 직선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점 A는 직선 L 위에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위라는 게 이 아래 그림처럼 위에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직선 위에 있다. 직선에 있다. 직선 L이 점 A를 지난다. L이 A를 지난다라고 또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위에 있지 않은 거겠죠. 그때 뚝 떨어져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직선 밖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는 직선 L이 점 A를 지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은 점과 평면 볼게요. 점과 평면도 두 가지의 위치 관계가 있어요. 자, 그림처럼 점이 평면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요거를 직선과 마찬가지로 점 A가 평면 P 위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평면 P가 점 A를 포함한다. 평면이 요 점을 이렇게 포함한다라고 표현해요. 반대로 아래 그림처럼 포함되지 않는 이렇게 뚝 떨어진 모양은 점 A가 평면 P 위에 있지 않다. 위에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점 A는 평면 P 밖에 있다. 그리고 평면 P는 점 A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직선 두 개의 위치 관계예요. 자,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먼저 두 직선 L과 M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입니다.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요 그림처럼 이렇게 서로 가로질러 가면서 딱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교점이 만나는 점이죠. 교점이 한 개 존재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두 직선이 평행한 경우예요. 평행하다. 그래서 그림처럼 만나지 않고 얘네가 이렇게 평행할 때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한 평면 위에 있는 두 직선 LM이 만나지 않을 때 두 직선 LM이 평행하다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짝대기 두 개 써서 나타냅니다. 두 직선이 이 평행한 경우에는 만나지 않기 때문에 교점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마지막 두 직선이 일치하는 경우예요. LM이 아예 똑같아 버리는 거죠. 두 직선이 일치하는 경우는 하나의 직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교점이 무수히 많겠죠. 네 번째는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앞에서처럼 두 개의 직선인데 이번에는 평면이 아니라 공간이에요. 공간. 자, 첫 번째 이제 일단은 평면처럼 똑같이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행할 수 있고 일치할 수 있어요. 일단 요 세 개는 평면이 공간으로 바뀌더라도 공간 안에서 한 평면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위치 관계이기 때문에 요 세 가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마지막으로 네 번째, 꼬인 위치라는 게 추가가 돼요. 평면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림이죠. 평면에서는 요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간이다 보니까 LM이 꼬인 위치, 요렇게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요런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공간에서 두 직선이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을 때 꼬인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꼬인 위치는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만 존재합니다. 다섯 번째,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공간에서 하나는 직선이고 하나는 평면일 때 그 둘의 위치 관계예요. 자, 먼저 직선 L이랑 평면 P가 있을 때 얘네 둘이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이 평면을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이 모양에서 교점이 딱 한 개 생기죠. 이러면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 위치 관계예요. 특히 직선 L이 평면 P와 한 점 H에서 만나고 점 H를 지나는 평면 P의 모든 직선과 서로 수직일 때, 요거는 아래 그림이랑 같이 볼게요. 자, 요런 그림을 보면서 다시 읽어보면은, 자, 직선 L이 있는데 여기에
평면 P랑 한 점 H에서 만나고, 그런데 이 H를 지나는 요 평면 P 위에 모든 다른 직선들과도 서로 수직일 때, 얘가 그때 직선 L과 평면 P는 서로 수직 또는 직교한다고 하고 요렇게 나타냅니다.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 이때 직선 L을 평면 P의 수선, 직선이니까 그 직선을 수선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점 H, 얘가 이제 그 평면이랑 만났던 요 점, 요게 수선의 발이 되겠죠. 그래서 수선의 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선 L과 평면 P가 평행한 경우가 있어요. 만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위에 뚝 떨어져 있으면서 평행하게 되면은 만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포함되는 게 있어요. 포함되는 거는 요 직선 L이 평면 P에 쏙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직선 L이 평면 P 위에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지막 6번째는 공간에서 두 평면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두 개가 다 평면일 때 어떻게 있을 수 있냐면은 두 평면 PQ가 한 직선에서 만나는 경우예요. 그래서 얘네는 이제 한 점 이런 건 될 수 없고 평면과 평면이기 때문에 얘네가 한 직선에서 이렇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만나는 선이니까 교선이라고 합니다. 특히 평면 P가 평면 Q에 수직인 직선 L을 포함할 때, 그림이랑 같이 보면은 요게 P인데 얘가 밑에 있는 평면 Q의 수직인 직선 L을 요 P가 포함할 때, 이런 그림일 때, 이때 평면 P랑 평면 Q는 서로 수직이다 또는 직교한다고 하고 이렇게 수직 표시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평면 Q에 먼저 수직인 직선 L이 이렇게 있을 때 요 L을 완전히 포함하는 평면이 있다면은 꼭 요 모양이 아니어도 요렇게 포함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얘는 이제 수직이 되는 거예요. 평면끼리.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게 두 평면이 이제 수직인 경우고, 그 다음은 두 평면이 평행할 때예요. 평행할 때는 평행하다는 건 항상 만나지 않는 평행선을 이렇게 달리는 거기 때문에 평면도 이 아래 그림처럼 뚝 떨어져 있으면서 절대 이쪽으로 계속 이제 평면이 확장이 될 때도 만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공간에서 두 평면 PQ가 아예 만나지 않을 때 평행하다고 하고 똑같이 평행 표시로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두 평면 PQ가 이 그림처럼 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8번째 개념, 동의각과 억각입니다. 자, 동의각은 위치가 같은 각, 그리고 억각은 엇갈린 각을 얘기합니다. 그림 보면서 한번 내용을 볼게요. 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또 다른 한 직선과 만나서 이렇게 각이 8개가 생기죠. 자, 이런 각 중에서 서로 같은 위치에 있는 두 각을 동의각이라고 하고 서로 엇갈린 위치에 있는 두 각을 엇각이라고 합니다. 자, A, B, C, D, E, F, G, H 8개를 동의각과 엇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일단 동의각은 요렇게 4쌍이 있어요. A와 E. 자,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지금 선이 같은 위치니까 A를 택했으면 E를 택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둘 다 위쪽에 있고 왼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A와 E, 그리고 두 번째는 B랑 F, 아래에 있는 거 B랑 F. 세 번째는 C랑 G, 그리고 네 번째는 D와 H. 자, 요렇게 4개의 쌍은 우리가 동의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억각은, 자, B랑 H, 요렇게. 여기에 있는 거에 대한 억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엇갈린 위치. 그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C와 E. 자, C, 요쪽에 있는 거를 택했다? 그럼 반대쪽으로 와서 E를 택하면 돼요. 그래서 C와 E는 각각 억각입니다. 자, 중등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방금 말한 억각 말고 D와 F 같은 거 있죠. D와 F. 자, D는 여기에 있고 F는 여기에 있어요. 이것도 반대 방향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억각이라고 하지 않아요. 또 뭐가 있냐면 A랑 G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요 안쪽에 있는 B, H, C, E 요런 것을 억각이라고 합니다. 69번째 개념, 평행선의 성질입니다. 자, 평행한 선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 볼게요. 자, 평행한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 자, 우리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 동의각이랑 억각이 생기는 거 앞에서 봤죠? 이때 두 직선이 평행하다면 이때 생긴 동의각의 크기는 서로 같고 억각의 크기도 서로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평행하지 않은 요런 애들한테 하나 선 그어서 요렇게 동의각을 살펴보면은 크기가 다르죠.
억각도 다르고. 그런데 이게 평행하면은 아래 그림처럼 동의각의 크기가 같고 억각의 크기도 같다는 거예요. 막곡지각의 크기는 이제 마주보고 있는 각이라서 항상 똑같지만 동의각이랑 억각의 크기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두 직선이 평행할 때만 같습니다. 자, 반대로 말해서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나고 있는데 동의각이 먼저 같아요. 그러면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억각의 크기가 같아도 그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